여러분 긴급 소식입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큰일 났다. HMM 지금 매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합니다. HMM 매각장 여러 업체들이 참석을 했다. 자, 지금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자, 1조에 HMM 사다. 1조에 HMM 산다. 1조 2조 3조 4조 5조 10조 갑니다. 10조 15조 100조 갈게요. 100조 아직도 사람들이 있네. 자, 200조 500조 아니 내렸던 분은 다시 되면 안 돼요. 네. 1000조 갑니다. 1000조. 대단한데요. 1경. 두 분 남았습니다. 1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인데 그걸 떠나서 한번 우리 항상 그 매각 이슈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매각 이슈에 대해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약간 그 매각 이슈로 이제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이 정말 움직임이 핫한데 아마 HM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합니다. 자, 보시면 뭐 4월 16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HM의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 뭐 하면서 그냥 뭐 이게 올해 초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매각설은. 근데 아무튼 이걸 보기 이전에 자, 이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2019년 4월 11일 뉴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때는 이제 대한항공이도 아니고 그냥 금호산업 뭐 어쨌든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주가를 볼게요. 19년 4월 10일에 보시면 이날일 텐데요. 이날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은 윗꼬리에 달렸지만 그 다음날 다시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날에 상한가 찍었다가 완전히 밀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몇 연상이야? 1 이건 아니고 거의 어쨌든 어마어마한 상승. 대충 몇 퍼센트? 한 2배가 조금 넘네. 한 2배, 2.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앉죠. 가라앉는데 그렇다고 뭐 매각 이슈가 없어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가라앉았는데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꽤 지났어요. 한 7달 정도 지났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유력하다라는 뉴스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때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게 이 가격은 다시 안 왔습니다. 이 가격까지는. 그렇죠? 자, 근데 11월 달에 아까 그 뉴스 나오죠. 한번 가도록 하죠. 11월 달에 그 뉴스 나오는데 이때겠네요. 11월 8일. 다시 보시면 11월 8일에 이제 유력한 후보가 나왔을 때 움직임 상한가 2연상 3연상까지 못 가고 이제 밀리면서 끝났다. 이렇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시 이때는 뭐였어요? 유력한 후보. 그렇죠? 그리고 아까 4월은 뭐였죠? 4월은 이제 가시화 뭐 그런 느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시화 됐을 때 한번 슈팅을 크게 줬었고 가시화 됐을 때 슈팅 한번 크게 줬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누가 유력하다라는 뉴스와 함께 요때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 뉴스를 보면 2020년 이것도 꽤 되죠. 10개월 만에 뉴스가 나왔는데 노딜이에요. 노딜이 뭐야? 결론은 11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9월 11일 날 2020년 9월 11일에 아시아나 항공 채권단위 산업은행은 금호산업과 HDC 현상과의 아시아나 항공 매각딜이 최종 무산이 됐대요. 그러면 이때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일이죠. 2020년 9월 11일 이때네요. 보이시죠? 매각 노딜이 되자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대체 몇 퍼센트 정도죠? 어마어마까지는 아닌가? 한 4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 13일에 이제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찌다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11월 13일이면 대충 이 지점이죠. 시가가 20%로 시작했네요. 근데 종가가 9%고 완전히 음봉이 나왔네. 근데 아무튼 뭐 최초 뉴스는 이때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이날 저녁에 나와서 이때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물린 사람들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이 위에서. 근데 그리고 나서 상승이 꽤 크게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아나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다. 뭐 재패치도 다 올스톱했다. 11월 30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30일은 이때겠네요. 이때 뭐 밑권이 닿았지만 그 다음날 엄청난 슈팅을 줬다는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6일 날 이제 아시아나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과거만큼의 엄청난 시세를 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큰 상승을 보였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제일 강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럼 결론은 처음에 이제 인수설이 제대로 나왔을 때 그렇죠? 슈팅이 엄청 컸고 그 다음번은 뭐였어요? 유력하다라는 게 나왔을 때 이랬죠. 자, HMM 볼게요. 이게 최초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1월 27일 날 HMM 매각 나섰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근방을 봤을 때 2021년 1월 27일이면 여기죠.
뭐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가라앉았죠. 이게 제 예상으로는 포스코가 이제 그거를 뽑는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HMM 매각 추진설 사는 사실 무근. 포스코에다가 하는 건 사실 무근이다. 이게 그 1월 27일 날 같은 날 나왔는데 보시면 그 다음날 상승을 하려다가 밀린 걸 볼 수가 있다는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자, 이때 투자 안 해서 아시는 분들 좀 말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 예상으로는 그냥 뭐 여기가 진짜 애들 그냥 개미들 꼬으려고 그렇게 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뉴스가 이때 다 나왔죠. 이때 아니라는 뉴스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굳이 갭을 뛸 필요도 없었는데 갭이 떴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해서 이상한데, 근데 결론은 뭘 말하고 싶냐면 HMM도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흠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1월 28일 날. 왜? 나 이제 사는에서 이제 매각되고, 그래 좀 옷 좀 입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어. 왜? 포스코에 이제 매각된다고 하니까 좀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이려면. 딱 하려고 하는데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하니까 얘가 바로 옷 벗고 다시 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HMM도 매각 이슈가 제대로 나오고 정말 이제 가시화가 되면 그때 슈팅을 물론 아시아나 IDT처럼은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HMM은 기본적으로 지금 되게 돼지예요. 엄청난 돼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얘가 지금 대충 앞자리 그 세 개만 딱 떼우면 102kg예요. 얘가 몸무게가. 근데 아시아나 IDT는 보시면 몸무게가 2kg예요. 신생아 수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임이 HMM은 그렇게 클 수도 없을 뿐더러 얘는 제가 보면 상한가를 먹은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종목은. 상한가가 나온 날이 단 한 번도 없을 거라고요. 진짜 많이 오른 게 20% 이런 걸걸요? 보면 상한가가 나온 적이 없을 거라고 역대로. 왜 없겠어요? 왜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돼지잖아. 그렇게까지 뛸 수가 없다니까? 틀려가면 숨 빠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급등은 없을 거예요. 그런 아시안 아이디처럼. 아무리 뭐 한다 해도 그런 건 없을 건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매각 이제 이슈가 정말 이제 돌기 시작하면 분명히 상승을 주기는 줄 것 같아요. 그쵸? 얘만큼의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하루에 5%씩 3일 동안 연속으로 오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호재성은 맞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언제? 유력해졌을 때, 유력한 후보가 정말 등장했을 때도 올라갈 거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언제다? 기억나시죠? 이때였겠죠? 이게 무슨 뉴스? 노딜. 아시겠죠? 물론 경우가 많이 다른 거 압니다. 아시아나 IDT랑 HMM은 비교할 수가 없죠. 아시아나 IDT는 되게 힘든 상황이고, 물론 HMM도 힘들었지만 HMM은 지금 되게 이제 좋아지는 상태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해운사 1위 거의 독점식으로 하는 회사인데, 약간 급이 다른데 참고는 해볼 만하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아시아나 IDT도 대한항공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는 상황에서 나왔던 움직임들이었고, 그러면 HMM이 똑같이 보이진 않을지언정 분명히 비슷한 양상들을 보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뉴스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뭐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내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별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게 제가 금요일날 그었던 선들인 것 같은데 딱 이게 끝이에요. 그쵸? 이 선들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분까지 그거 보면서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그거긴 해요. 뭐가 아쉬웠냐면 이제 이날 어떻게 보면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저점이 여기였는데 제가 내동매매 했다고 그랬죠. 제가 31,350원에 들어갔으니까요. 막 이렇게 내동매매를 해서 이렇게 됐지만, 미리 내가 이거를 그어놨더라면, 내가 왜냐면 그 전에 내가 그어놓은 거 이거랑 이거까지 그었었잖아요. 이거랑 이거까지는. 근데 내가 사실 그 이상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이상까지 올라갈 줄 알았다기보다는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제가 아마 이때 이제 뭐 우리 방에서 사자 뭐 사자라기보다는 이제 사도 좋다라는 말이 나올 때 이성을 차렸겠죠. 그거 여기다 걸어놨겠죠. 체결되면 좋겠다 했으면 정말 또 최저가에 들어갈 뻔도 했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리 좀 보아두자는 거다. 미리 좀 봐두자는 겁니다. 일단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맞고요. 그 다음 자리는 일단 그냥 그래프상으로만 봤을 때 3분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 뒤에 기간까지는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2,100원 정도? 왜냐면 일단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해서 끝났어요. 아시다시피 그 상하이 컨테이너 뭐 지수인가? 어쨌든 그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물론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치면 여기까지 여러분 고작 해야 2%입니다. 2%면 여기 와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고작 해야 3%구나. 죄송. 근데 아무튼 가까워요. 다시 올 수 있다고요. 당연히 월요일날 올 수 있고요. 이거 넘어간다 그러면 저 이제 모르겠어요. 못 그어요. 의미가 없어요. 뭐 여기 꼭지 껐다고 그 짠이 너무 그렇고,
아, 여기 너무 애매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는 그들의 세상입니다. 그들의 리그예요. 눈 감고 축구하는 기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눈 감고 축구하는 거라니까. 그냥 여기서 나오는 뭔가를 보면서 대응을 하든지 대응을 한다는 게 웃기죠 사실. 그냥 장투할 거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치면 여러분 생각을 하라고요. 지금 우리 방에서 평단 제일 낮은 사람 3,500원 여기 이 근방쯤에 샀던 그분이죠. 방배동님. 이분은 여기서부터도 다 신세계였어요. 맞죠? 과거에 안 와본 자리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계속 올랐죠. 이제 우리가 장투를 할 거라면 정말 5만원, 7만원, 20만원 막 이렇게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우리도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만 우리 방배동 존버핏 형처럼 이 형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미지의 세계를 방황해 왔습니다. 믿음 하나로. 이제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차례예요. 물론 저는 방송을 어떻게든지 찍어는 볼 거예요. 어떻게든지 찍어는 볼 건데 나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되는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 조금 넘으면 이제 믿음으로밖에 눈 감고 그냥 손에 손 잡고 그냥 그런 단계가 올 거예요. 같이 그 손 놓지 말아요. 아이고 아무튼 좀 약간 내가 말하고도 민망했는데 결론은 그런 거고 매각 이슈도 이제 있고 하니까 근데 매각 이슈는 어쨌든 아시아나 IDT를 통해서 한번 봤듯이 어떤 뉴스들에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한번 그냥 보자는 취지에서 갖고 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흠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오래 갖고 가면 매각 이슈도 나오고 할 테니까 그 모든 거를 다 견뎌내서 정말 20만 원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과거 2006년인가요? 2007년에 최고점이었던 이 자리를 넘어설 때도 갖고 있어 보자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겠죠. HMM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역대 신고가 달성. 그 자리에 누가 있어? 우리 평단 여기. 얼마나 멋있어요. 물론 존버피청은 이때면은 와, 야 3,500원이 이게 되면은 1,000배네. 와, 대단합니다. 우린 1,100까지 못 가도 우리도 여기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몇 배야? 10배네. 아, 현타가 많이 오네. 10배 넘죠? 10배 넘겠죠. 한 15배? 어쨌든 이거라도 먹어보자는 취지고요. 1,500% 찍히겠죠.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손 놓지 마! 같이 해서 언젠가는 주진이에서 슈퍼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